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분 정도 여러분들과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전인주자 김은정입니다. 제가 축구를 할 때는 아직도 아직 축구하는 여자가 축구를 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아직도 설마 여자가 축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발표를 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성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성장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가르침, 경험, 그리고 성공과 실패,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제가 겪었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합니다. 또 제가 발표할 주제는 피파 17세 여자 월드컵인데요. 저희 팀이 어떻게 월드컵을 준비했고 월드컵에서 어떤 형태로 경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저희가 상대했던 팀들이 어떤 형태로 경기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에 지금 목차가 좀 지나갔는데요. 코칭 스태프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회 리뷰, 그리고 총평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드컵에 참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좋은 경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코칭 스태프와 지원 스태프입니다. 저희 여자축구 고등학교 팀의 한 학년에 100명에서 한 120명의 정도가 선수가 여자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여자축구 구조상 저변이 약하고 이 포지션에 입각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경기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포지션별 선발 기준을 정하고 선수를 선발하여서 또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들 21명인데요. 17세 11명, 16세 8명, 15세 2명, 이렇게 21명의 선수이고요. 저희가 그 마지막 최종 훈련에서 5명의 부상자가 생기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참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축구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한두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면서 전력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회 리뷰입니다. 월드컵 대진표인데요. 저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개최되었고요. 총 16개 팀이 대회에 참가하였고요. 이게 4개 팀씩 4개 조로 나눠서 조별리그를 진행하였는데요. 2022년 17세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 그리고 준우승팀 콜롬비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죽음의 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전에 콜롬비아전을 준비하면서 전술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나 최상의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자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 경기에서 승점 상점이 꼭 필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대1로 비기면서 승점 1점밖에 따지 못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2차전은 스페인 5대0, 그리고 미국도 5대0입니다. 저희가 17세가 6년 만에 이 월드컵에 참가했는데요. 1승 2패로 예선 탈락하였습니다.
저는 뭐 어떤 게임 컨셉이나 플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팀 운영 빌딩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간단하게 이 한 장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의 주요 원칙을 정하고 이 미팅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훈련에 적용시키고 또 다시 미팅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월드컵을 준비하였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좀 중요한 게임 요소 중에서 5가지 형태를 좀 잡아 보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좋은 상황인식을 통해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실행 속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수들은 기술적으로나 지능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유럽에 나가면 이 파워나 스피드 이런 피지컬적인 요소에 밀려서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 여자 축구의 현실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남자 축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을 가진 선수들이 고립되지 않게 파워에서 항상 밀려서 볼소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볼을 가진 선수가 고립되지 않게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서포트를 해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볼을 가진 사람, 볼을 3자 패스를 통해서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나 경기에서 선수들한테 입히려고 미팅이나 훈련에서 많이 적용시켰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어떤 형태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영상인데요. 저희가 상대가 전방에서 2명일 때 이 공격 수비형 미드필드가 좀 와이드하게 서주고 AMF가 이렇게 한 칸 아래로 내려서 볼을 전개합니다. 또 간결한 볼터치를 통해서 공격 전개합니다.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요소들이 이 3터치 안에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방에 한 명일 때 어떤 루트로 플레이할 것인지, 볼을 받았을 때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기 어려우면 스위칭 플레이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여기 했던 요소 중에 전방에서는 포드 선수는 항상 하프 스페이스 한 칸 아래 드롭해서 볼을 연결해 주거나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 움직임을 시도합니다. 항상 침투 움직임에 대한 요소를 가져가 줍니다.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은 제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월드컵을 가기 전에 팀에서 뭔가 제가 아시안컵을 준비할 때 이런 어떤 패턴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대회에 갔는데 상대가 그 패턴에 대해서 방어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변화되는 움직임을 하는 게 어린 선수들이기에 이 받아들임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에서 상대가 2명일 때, 1명일 때 아니면 1대1로 싸고 강하게 들어올 때 측면과 중앙에 약간 롱볼을 통해서 풀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선수들에게 인지시키고 선수들이 선택적으로 상황에 맞게 플레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스몰 사이드 게임을 통해서 미드블럭 공격 전개 영상인데요. 저희가 선수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중에 빠른 서포트를 통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간결한 볼 터치, 그리고 항상 3자 패스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건 경기 영상인데요. 간결한 볼 터치와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3자 패스를 통해 앞으로 전진하는 공격 컨셉입니다. 이런 컨셉을 통해서 득점하는 영상입니다. 항상 앞으로 가는 원터치, 원터치. 저희가 월드컵을 또 가기 전에는 이런 상황들이 잘 나왔던 것 같은데 가서는 쉽게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비시 미들블록 경기 영상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4-4-2 수비 형태로 컴팩트하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볼을 차단하고요. 이 전방에서는 포드 선수가 수비를 시작할 때 볼을 측면으로 몰아서 협력 수비를 통해서 탈압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비 형태는 미들블록과 하이블록에서 두 가지 형태로 좀 진행을 하였었고요. 이거는 하이프레싱 훈련 영상인데요. 전방에서는 포드는 채널링보다는 직선 압박을 통해서 전방으로 들어오는 사이 패스 길목을 차단하면서 압박했습니다. 항상 측면에서는 사이드로 방향을 잡고 협력 수비를 통해서 볼 차단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가 경기 시 하이프레싱을 통해서 볼 차단하는 영상이고요. 항상 중앙으로 들어오는 볼을 차단하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볼을 차단하면서 압박하고요. 볼이 들어오면 강하게 프레싱을 하고 전방에서는 포드 선수는 볼이 반대로 전환되는 걸 대해서 차단합니다. 여기서 볼을 뺐고 저희가 이 경기했던 이 선수들은 중학교 2학년 저희가 월드컵 가는 최종 훈련 할 때는 3학년의 주축으로 돼서도 경기도 진행하였었습니다. 앞서서 보신 영상들은 제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 훈련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월드컵을 끝나고 와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요소 중에 하나가 큰 틀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했던 훈련 안에서 빠진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파이널 서디 지역에서의 움직임과 득점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로우 블록에서 크로싱에 대해서 크로싱이나 에어리어 안쪽에서 커버 플레이 이런 공격과 수비에서 이 두 가지 요소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나올 영상들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득점하지 못하였고 이런 것 때문에 수비 지역에서 실점하였던 이 요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콜롬비아 게임 플랜들은 설명하자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4-4-2 기본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했었고요. 앞에서 보셨던 영상처럼 간결한 볼터치와 빠른 서포트를 통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3자 패스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컨셉입니다. 저희가 1차전 콜롬비아 지금 영상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훈련했던 부분이 여기서 좀 보이지 않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중복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가 한 명, 죄송합니다. 항상 전진 패스에 대해서 우선시하지만 어려울 시 전환 패스를 선택합니다. 상대가 강하게 프레싱 들어오면 빠르게 전환 패스를 선택하고요. 여기서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의 목적타를 때리고 빠른 서포트를 통해서 공격 전개합니다. 자, 이런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빠르게 전환 패스를 선택하고요. 간결하게 밀집 지역을 탈압박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파이널 서디 지역에서 움직임, 뭔가 움직임에 대한 요소 다 고립되어 있는 형태나 상대 선수나 우리나 뭔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죠. 저희 미들블록에서 수비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나갔네요.
사이가 항상 밀집 수비 형태를 갖추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사이 패스 길목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볼이 사이드로 왔을 때는 철저하게 측면으로 몰고 여기서 뺏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람에서 볼을 뺏는, 처음에 서는 사람은 길목을 잡아주고 그 다음 사람이 볼을 뺏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점했던 장면인데요. 공격적으로 만들어 나가다가 패스 미스로 실점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크로싱 지역에서 수비 형들, 센터백이 커버 플레이를 위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이 비워진 공간, 미드필드가 빠르게 내려와서 이 공간을 커버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부족했다라고 처음에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디펜딩 챔피언이죠. 스페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타팅으로 들어온 선수나 그리고 또 교체로 들어온 선수나 기술적으로 이 밀집 지역에서 탈압해가는 거는 정말 다른 팀 선수이지만 부럽고 뭐 이런 부러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팀은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팀하고 4-2-3-1 포메이션 형태를 갖추었고요. 또 미들 블록에서 수비 형태를 갖추었고요. 저희가 또 볼을 뺏고 나면 전방에서는 이 KC 선수에게 카운터 어택을 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선수들에게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저희가 수비할 때는 자세히 컴팩트하게 위치를 하지만 측면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빌드업 장면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 측면 플레이 패턴입니다. 상대를 끌어내고 공간을 누리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이런 파워에서 밀려서 볼 소유를 잃어버리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가 1대1로 강하게 싸고 들어올 때 이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은 두려움을 보입니다. 풀어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리고 빌드업이 어려울 때 목적타를 통해서 빠르게 서포트를 하는 이 부분에서는 빨간색 선수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박 속도입니다. 여기도 같이 보시면요. 볼을 뺏고 나서 나오는 부분까지. 이런 상대 선수이지만 이 밀집 지역 안에서도 풀어 나오는 게 상당히 영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팀은 측면 플레이가 많은 팀이었습니다. 1대1. 저희가 이런 1대1 수비에서 쉽게 무너지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였던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 바디 포지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클리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러면서 이런 실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뭐 상대는 끌어내고 공간을 노리고 이런 상대의 패턴적인 요소들도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 항상 이 선수가 항상 몸의 방향, 우리 골대도 바라보고 있죠. 이래서 또 명확한 클리어가 나오지 못하였고요. 포지셔닝, 멘트 체킹,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실점해서 지금 골을 먹었지만 제가 뭔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불찰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미국전인데요. 저희가 미국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 같은 경우는 스피디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직선적으로 나온 플레이가 대체로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5-4-1 형태로 수비 형태를 갖추고 공격 전환할 때는 전방의 KC 선수에게 카운터택에 대한 요소를 주문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포메이션의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페인 경기를 하고 다음날 이동을 하고 다음날
훈련과 미팅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임 플랜에서 적용을 시켰었는데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과 정확성? 정확성과 다양성? 어떤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딜레마가 좀 있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소년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유소년 선수들은 다양성입니다. 정확성보다는 다양성,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전 경기 때 저희가 원하는 빌드업 수적 우위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선택이 좋지 못하여 다음으로 연계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잘하던 3자 패스를 통해서 여기서도 보시면 좁은 공간이었지만 주고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아서 경기가 좀 힘들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콜롬비아 그리고 스페인, 미국 어쩌면 같은 형태의 실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센터백이 끌려 나와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 이 선수가 빨리게 내려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아서 또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또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같은 영상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팀 이 미국전이 잘했던 영상이고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게 상대 수비들이 이렇게 압박을 바짝바짝 붙어서 들어오고 있지만 상대팀들은 볼 컨트롤하고 다운 패스 연결하고 볼 프로그레이션 마치 다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이거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미국이 한 골 넣었던 영상인데 볼 패스 하나, 둘, 셋, 세 개의 패스 상대 지형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싸움을 해서 자기 볼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문전환에서 높은 집중력을 통해서 득점하는 뭐 이런 영상들은 여자 축구에서도 이제 이렇게 속도 있게 템포 빠른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쩌면 좀 마지막에 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좀 팩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해서 경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이 경기 템포를 따라가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스 미스가 좀 잦아지고 그 패스 미스로 인해서 실점을 하고 또 다시 추가 실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월드컵에는 우리 팀보다 모든 팀들이 다 우수한 팀들입니다. 하지만 이 우수한 팀들은 볼 압박을 오는 반응이나 속도, 우월한 피지컬, 경기 템포, 볼 프로그레이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선수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25년 월드컵을 준비하시는 감독님은 이 경기 템포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인데요. 또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자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여자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어서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수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경기했던 미국이나 스페인은 스페인의 반 이상의 선수들이 벌써 1부 리그 프로리그에 진출해 있습니다. 프로리그에 진출해 있습니다.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이 학원 축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과 경합해서 경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우수한 선수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선수들이라고 하면
우리 선수들도 실업팀에 가서 이 빠른 경기 템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준다라고 하면 이 여자 축구의 질적인 요소와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한 걸음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20분 시간 지났나요? 많이 지났나 본데. 자, 일단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들, 이 클럽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팀 안에 여자 축구를 하는 여자 아이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즐기는 축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진로 지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